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일본을 극적으로 꺾고 금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선박과 해운사 56곳이 제재 대상에 올라 사실상 대북 포괄적 해상 차단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도 전달됐는데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추행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우 조재현 씨와 오달수 씨, 사진작가 배병우 씨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내일은 일부 내륙에 아침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오늘 토요 모닝와이드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미야라는 이 이름을 이제는 국민들이 대부분 알 만큼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 어제도 정말 잘했습니다. 네, 라이벌인 일본과 준결승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사상 첫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내일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첫 소식 이정찬 기자입니다. 이제는 컬링 구호의 대명사가 된 영미. 그리고 대표팀 최고 스타가 된 김은정을 응원하는 플래카드까지. 강릉 컬링 센터를 가득 메운 관중의 열기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 길을 받아 대표팀은 첫 엔드 대거 석점을 뽑아내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줄곧 앞서 나간 대표팀은 6대4로 앞선 7엔드. 일부러 점수를 얻지 않고 남은 짝수 엔드를 후공이 되게 하는 전략을 선택해 무난히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7대6으로 쫓긴 10엔드. 주장 김은정이 마지막 샷을 실수하며 동점을 허용해 연장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예선전에서 일본에 졌던 악몽이 떠올랐지만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드로우샷이 관역 중앙에 안착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해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샷은 절대 드로우 샷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엔 내가 이걸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담담하게 가서 샷을 했는데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에 서력한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 출전한 모든 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 컬링 역사를 새로 쓴 팀킴은 일요일 오전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을 노립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김태윤 선수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남자 1000m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매우 기뻐하는 김태윤 선수의 모습에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18개 조 가운데 15번째 조로 경기에 나선 김태윤은 출발 총선과 함께 힘차게 빙판을 지쳤습니다. 초반 200m 기록은 그때까지 뛴 선수들 가운데 4위였지만 갈수록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1분 8초 2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김태윤은 당당히 중간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후회 없는 질주를 마친 김태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이후 남은 3조에서 네덜란드의 키얼트 나이스가 1위,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이 2위에 올랐고 동메달을 차지한 김태윤은 코칭 스태프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메달을 따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4년 전 소치올림픽에서 32위에 그친 김태윤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넘어지는 부름으로 탈락한 이후 평창 올림픽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스케이트 날과 주법까지 모두 바꿨고 강릉 입성 이후 무른 빙질에서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해 3kg이나 감량하는 노력 끝에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체중 조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안 먹은 만큼 메달을 땄다고 생각합니다. 빙속 대표팀이 지금까지 총 5개의 메달을 따낸 가운데 오늘 밤 남녀 매스 스타트에서 추가 메달이 기대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네, 잠시 뒤인 9시 반부터는 우리 봅슬레이 대표팀 경기가 있습니다. 4인승 경기입니다. 이 4인승 대표팀 선수들은 연습 주행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인 만큼 이 좋은 성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얼음 트랙을 질주하는 모습을 잠시 뒤 저희 SBS와 함께 하시죠. 최희진 기자입니다. 파일럿 원윤종과 푸시맨 서영우, 전정린,
브레이크맨 김동현으로 구성된 4인승 팀은 연습 주행에서 2차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힘을 아끼기 위해 출발할 때 전력을 다해 뛰지 않아 30m까지의 스타트 기록은 14위와 13위로 쳐졌지만 원윤종의 매끄러운 주행으로 2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구간 기록을 보면 더 고무적입니다. 까다로운 초반 구간을 얼마나 잘 빠져나왔는지 보여주는 4번부터 6번 커브까지 구간 기록과 마의 9번 커브가 포함되어 있는 7번부터 11번 커브까지 구간 기록이 2번 모두 1위를 찍었습니다. 평창 트랙의 최대 난코스이자 승부처를 29개 출전팀 가운데 가장 잘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긴장감도 조금 덜해지는 것 같고 차분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4인승 시합 때는 정말 모든 걸 쏟고 싶습니다. 트랙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마지막 순서로 출발했던 2인승 1차 레이스와 달리 이번에는 첫 번째로 주행하게 돼 부담을 덜었습니다. 봅슬레이 4인승에서는 월드컵 5위가 역대 최고 성적이지만 이번에 새로 구성된 4인승 팀은 팀워크로 똘똘 뭉쳐 기적의 레이스에 도전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을 무더기로 늘렸습니다. 북한으로 오가는 백기를 막아서 사실상 해상 차단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수단체들이 집결한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I do want to say, because people have asked, North Korea, we impose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비슷한 시각 백악관에선 문우신 재무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독자 제재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미의 파나마까지 9개 나라 선적의 선박 28척과 해운 및 무역업체 등 56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차례 제재로 지목된 선박 26척을 한 번에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유엔이 금지한 석유와 석탄을 공해상에서 배로 옮겨 실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적발됐습니다. Our actions target shipping and trade companies, vessels and individuals across the world who we know are working with North Korea's behalf. 재무부는 전 세계에 해상 운송 경보도 함께 발령해 북한과 불법 거래 시 미국이 직접 응징하겠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평창올림픽 직전에 이어 이방카 보좌관 방한 기간에 이뤄진 2차례 미국의 제재는 북한에게 올림픽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한국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끈끈한 한미 동맹을 확인했지만 북핵 해법을 놓곤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도 전달됐는데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승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갑시다라는 한미 연합사 구호로 끈끈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그게도 그 구호대로 한미 양국이 영원히 함께 갈 것입니다. 이방카 보좌관도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을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화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reaffirm both our joint values and strategic cooperation as partners and allies. 다만 북핵 해법에서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법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큰 기회를 주겠습니다. 반면 이방카 보좌관은 최대의 압박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ensure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demilitarized. 만찬에 앞서 35분간 진행된 접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됐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이 접견을 비공개로 요청했는데 대북 메시지도 포함된 걸로 보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방카 일행은 오늘 올림픽 경기를 관람한 뒤 내일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남승무.
내일 올림픽 폐회식에 맞춰 내려오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 측면에서 봐달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유가족들과 보수 정치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천안함 유족회와 예비역 전우회는 김영철 방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주범이라는 게 표시가 안 됐다고 그런 어떤 하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정부 그 고위 당국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가족들 심정이 너무 갈갈이 찢어지고 진짜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북한군의 1등 배수 폐막식 참석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오는 2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영철 방남을 철회하라는 보수층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자 국정원과 통일부는 방남 수용의 이유를 밝히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군사당국자 접촉 때 북측 대표가 김영철이었지만 천안함 논란이 없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김영철은 남북관계 개선, 특히 비핵화를 협의할 책임 있는 인물이라며 대승적인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어디까지 나올까요? 이 문화예술계의 성추행 파문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 조재현 씨와 사진작가 배병우 씨가 성추행 가해자로 이번엔 지목됐습니다. 김영화 기자입니다. 배우 최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조재현 씨 인물 정보와 함께 언제 터지나 기다렸다며 변태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투, 위드유라고 적었습니다. 공연장을 소유한 연극 제작자이자 유명 배우가 여배우와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으로 조 씨를 지목한 걸로 보입니다. 조 씨는 실제 대학로에 공연장을 갖고 있고 극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 씨 소속사는 상황을 파악 중이며 정리되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오달수 씨도 20여 년 전 연극판에서 성추행을 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나무 시리즈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씨도 성추행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예대 졸업생 여러 명은 배 씨가 교수 시절 수업 시간에 학생들 엉덩이를 만지고 술자리에서 신체를 만지며 술을 따르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배 씨 측은 해당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사과문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그계에 만연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은 10년 전 대학로에서 신인 개그맨이었는데 당시 여자 개그맨들이 상습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고발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네, 다음은 지난 밤 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쳤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미아역 근처 도로에서 61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버스기사와 승객 등 4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승합차에서 119 구조대가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 2교 근처에서 56살 송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송 씨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송 씨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고 놀라 급히 운전대를 틀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56살 장모 씨가 쓰레기 수거 차량의 컨테이너 유압 장치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쓰레기 수거 차량의 컨테이너 교체를 위해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20대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10달 된 아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화풀이 결과로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10개월 된 남자 아기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온 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새벽이었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의료진에게 아이 아버지가 아이와 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다친 거라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찢어진 상처도 있어 보여가지고 폭행 흔적이다 해가지고 보호자한테 물어봤더니 보호자는 전혀 그런 건 아니라고 남편 욕을 하다가 남편을 옹호하는 듯한 말투로 또 옹호를 하다가 아이 아버지인 27살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지인 부부와 술을 마시다 부인이 안고 있던 아들을 빼앗아 2차례 벽에 던진 뒤 수차례 짓밟은 겁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챙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상태였던 A씨는 생활고 등으로 아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 싸움이 나서 아이를 홧김에 벽에 2번 던져가지고 아이가 두개골이 파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아기는 나흘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졌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간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만취 상태로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유출에 검찰 고위 간부, 정관계 유력 인사가 연루된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려 했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추모 검사와 채모 검사를 지난 21일 조사 중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긴급 체포의 적법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추 검사는 2014년 당시 최인호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며 피고인과 관련된 녹음 파일 100여 건을 최 변호사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직속 상관이었던 한 검찰 간부의 연락을 받은 뒤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자료 유출은 자신이 추 검사와 함께 근무하지 않을 때 발생했고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간부를 포함해 이른바 윗선의 지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추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모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할 때 수사자료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오염된 먼지 입자들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농도는 특히 116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그나마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남부지방은 종일 매캐한 공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이렇게 옅은 안개가 남으면서 시야가 흐릿한 곳 있겠고요. 다행히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상 6도로 예년 수준만큼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충청 이남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오늘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일본을 극적으로 꺾고 금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선박과 해운사 56곳이 제재 대상에 올라 사실상 대북 포괄적 해상 차단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도 전달됐는데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추행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우 조재현 씨와 오달수 씨, 사진작가 대병우 씨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내일은 일부 내륙에 아침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과 준결승 경기 보시면서 마음 졸이신 분 많으셨겠지만 결국 일본을 이겼습니다. 네, 이제 결승만 남았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내일 스웨덴과 금메달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첫 소식 김영렬 기자입니다. 김은정은 조별리그 한일전에서 동점 또는 역전이 가능했던 마지막 엔드의 마지막 샷을 실수해 유일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시 잡은 서력의 기회에서 최대한 여기 물면 좋을 것 같아. 완벽하게 작전을 짜서 동료의 멋진 샷을 만들어냈고 기다려. 영미 가야 돼. 특유의 외침으로 스위핑을 지휘하며 경기 내내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확정할 수 있던 10엔드 마지막 샷에서 뼈아픈 실수를 범했습니다. 조별 예선 때의 악몽이 떠올랐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한 번 비슷한 상황을 맞은 연장 11엔드. 김은정은 심호흡을 고른 뒤 드로우샷을 했습니다. 손을 떠난 스톤이 하우스 정중앙에 안착하자 마침내 소리 높여 환호했습니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승부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팬들을 향해 손키스를 보냈습니다. 인터뷰할 위치를 헷갈릴 정도로 기뻐하던 김은정은 이내 냉철한 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네, 한번 이겨봤으니까 자신은 있는데 깔끔하게 저희가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컬링의 든든한 마더니는 이제 사상 첫 금메달에 새로운 신화를 위한 최고의 샷을 준비합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이런 컬링 여자 대표팀의 돌풍에 덩달아 컬링에 대한 또 대표팀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의성에서 함께 자란 4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장에서도 이런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는데요. 그 현장을 박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수들의 모교인 의성여고 체육관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500명의 주민들이 들어차 응원전을 시작했습니다. 응원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수들의 이름을 외치며 멋진 샷 하나하나에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야, 의성 컬링 가자! 선수 가족들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선수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금메달 따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의성여고 체육관은 강릉 경기장 못지않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승리에 경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주민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긴 것 같고 이길 줄 알았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마늘보다 더욱 큰 자랑거리가 생긴 의성 주민들은 내일 오전 결승전 때는 더욱 넓은 의성체육관에서 단체 응원전으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도 이 여자 컬링팀이 한국 컬링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컬링팀이 강한 투지와 근성을 키운 비결이 인기를 끕니다. 네, 먼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네, 강인한 정신력은 수상 임명 구조 훈련으로 다졌습니다. 선수들 모두 임명 구조 자격증을 땄는데 이 과정에서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힘은 물론 선수들 간의 탄탄한 신뢰도 쌓았습니다. 체력은 산을 오르며 키웠습니다. 이 지리산과 팔공산 등
전국의 산을 오르며 기초 체력을 키웠는데요. 훈련원에서도 하루에 6시간씩 다양한 운동으로 체력을 다졌습니다. 대표팀은 멘탈 훈련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건담이나 레고를 조립하거나 미술 치료를 하며 서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신문은 이들이 10년 넘게 다양하면서도 혹독한 훈련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겨레 보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가 오늘도 달린다는 기사입니다. 이승훈 선수는 이미 남자 5,000m와 1000m 팀 추월 세 종목에서 24km를 넘게 달렸는데요. 오늘 저녁엔 매스 스타트에 출전합니다. 매스 스타트는 400m 트랙을 16바퀴 도는 경기인데 만약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12.8km를 더 뛰는 셈입니다. 이승훈 선수는 매스 스타트 종목 세계 랭킹 1위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데요. 선수 본인도 뛸 때마다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다음 서울경제입니다. 이 미투 운동의 방아쇠를 당긴 피해자들은 검사와 국회의원, 극단 대표 등 각자의 영역에서 입지를 다진 40, 50대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당당해진 40, 50대 커리어 우먼들이 미투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20, 30대였던 때만 해도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불합리한 처사도 감내하고 적응해야 했는데요. 이 사회활동하는 여성들이 수적으로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면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심리적 지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권력을 발판 삼아 성적 착취를 일삼아온 일부 남성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용기 있는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뒤늦은 고백이지만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서울관악구 인헌초등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돼 개학을 연기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헌초등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교실 천장에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공사가 끝난 뒤 교육청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학부모들과 환경단체가 주축이 된 재조사에서는 32개 시료 중 15개 시료에서 성면이 나온 겁니다. 백성면보다 발암성이 강한 청성면과 갈성면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법적으로 공기 중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학부모 비대위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학생들이 졸업식 꽃다발 대신 화환띠를 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 꽃다발을 사려면 몇만 원씩 줘야 하죠. 이게 부담스러운 젊은 층들이 대신 선택한 선물이 바로 화환에 두르는 띠입니다. 화환띠 하나에 5,000원 정도로 저렴한 데다 이 띠에 독특한 문구를 새겨 정성도 담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 화환띠를 선물 받은 졸업생들도 좋다,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환띠만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신문은 젊은 세대들이 졸업식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진심이 담긴 축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는 무형문화재의 명맥을 이으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명감을 느끼고 무형문화재를 잇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놀이나 생계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매사냥 이수자인 안환균 씨는 취미로 매사냥을 배웠다고 합니다. 줄타기가 사라질까 걱정돼 줄타기 전수 교육생이 된 중학생들도 있습니다. IT 기업에 다니는 정한수 씨는 아버지가 해온 간 만드는 일에 명맥이 끊길까 봐 주말마다 간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승자가 없어서 소멸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도 있습니다. 배를 짜는 배틀의 한 부분을 만드는 바디장은 현재 전승자가 없어 맥이 끊길 위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시 평창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 1000m에서 김태윤 선수가 정말 열심히 달려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기뻐할 날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18개 조 가운데 15번째 조로 경기에 나선 김태윤은 출발 총성과 함께 힘차게 빙판을 지쳤습니다. 초반 200m 기록은 그때까지 뛴 선수들 가운데 4위였지만 갈수록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1분 8초 2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김태윤은 당당히 중간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후회 없는 질주를 마친 김태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이후 남은 3조에서 네덜란드의 키얼트 나이스가 1위,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이 2위에 올랐고 동메달을 차지한 김태윤은 코칭 스태프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메달을 따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4년 전 소치올림픽에서 32위에 그친 김태윤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넘어지는 부름으로 탈락한 이후 평창 올림픽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스케이트 날과 주법까지 모두 바꿨고 강릉 입성 이후 무른 빙질에서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해 3kg이나 감량하는 노력 끝에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체중 조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안 먹은 만큼 메달을 땄다고 생각합니다. 빙속 대표팀이 지금까지 총 5개의 메달을 따낸 가운데 오늘 밤 남녀 매스 스타트에서 추가 메달이 기대됩니다. SBS 하성루입니다. 네,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한 우리 대표팀이 잠시 후 4인승에 도전합니다. 파일럿 원윤종이 연습 주행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SBS와 함께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파일럿 원윤종과 푸시맨 서영우, 전정린, 브레이크맨 김동현으로 구성된 4인승 팀은 연습 주행에서 2차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힘을 아끼기 위해 출발할 때 전력을 다해 뛰지 않아 30m까지의 스타트 기록은 14위와 13위로 쳐졌지만 원윤종의 매끄러운 주행으로 2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구간 기록을 보면 더 고무적입니다. 까다로운 초반 구간을 얼마나 잘 빠져나왔는지 보여주는 4번부터 6번 커브까지 구간 기록과 마의 9번 커브가 포함되어 있는 7번부터 11번 커브까지 구간 기록이 2번 모두 1위를 찍었습니다. 평창 트랙의 최대 난코스이자 승부처를 29개 출전팀 가운데 가장 잘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긴장감도 조금 덜해지는 것 같고 차분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4인승 시합 때는 정말 모든 걸 쏟고 싶습니다. 트랙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마지막 순서로 출발했던 2인승 1차 레이스와 달리 이번에는 첫 번째로 주행하게 돼 부담을 덜었습니다. 봅슬레이 4인승에서는 월드컵 5위가 역대 최고 성적이지만 이번에 새로 구성된 4인승 팀은 팀워크로 똘똘 뭉쳐 기적의 레이스에 도전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네, 피겨 여자 싱글의 최다빈 선수도 개인 최고점으로 7위에 오르며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톱10 진입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승은 러시아 출신 16살 소녀죠. 이 알리나 자키토바가 차지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최다빈은 첫 과제인 3회전 연속 점프에서 연결 점프를 하지 못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점프를 깔끔하게 해냈고 단독 점프였던 트리플 살코를 연속 점프로 소화하며 점수를 끌어올렸습니다. 4분 10초간의 클린 연기를 마치자 커다란 박수갈채가 터졌고 최다빈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프리스케이팅 131.49점, 총점 199.26점을 받은 최다빈은 김연아를 제외하고는 한국 피겨 역대 최고인 7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퍼스널 베스트도 세우고 이렇게 좋게 끝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무대를 보여준 후배에게 피겨 여왕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첫 올림픽인데도 불구하고 큰 실수 없이 하는 거 보고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기특했어요. 16살 막내 김하늘도 개인 최고점을 받으며 13위에 올라 미래를 밝혔습니다. 역시 16살인 러시아의 자기토바는 총점 239.57점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동료 메드베데바를 물리치고 역대 두 번째 어린 나이로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자기토바는 도핑 징계로 자국 국기를 달지 못한 러시아 선수 가운데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을 무더기로 늘렸습니다. 북한으로 오가는 백기를 막아서 사실상 해상 차단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수단체들이 집결한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I do want to say, because people have asked, North Korea, we impose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비슷한 시각 백악관에선 문우신 재무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독자 제재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미의 파나마까지 9개 나라 선적의 선박 28척과 해운 및 무역업체 등 56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차례 제재로 지목된 선박 26척을 한 번에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유엔이 금지한 석유와 석탄을 공해상에서 배로 옮겨 실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적발됐습니다. Our actions target shipping and trade companies, vessels and individuals across the world who we know are working with North Korea's behalf. 재무부는 전 세계에 해상 운송 경보도 함께 발령해 북한과 불법 거래 시 미국이 직접 응징하겠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평창올림픽 직전에 이어 이방카 보좌관 방한 기간에 이뤄진 2차례 미국의 제재는 북한에게 올림픽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지만 대북 해법을 놓곤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도 전달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승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갑시다라는 한미연합사 구호로 끈끈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투게더 그 구호대로 한미 양국이 영원히 함께 갈 것입니다. 이방카 보좌관도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을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화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reaffirm both our joint values and strategic cooperation as partners and allies. 다만 북핵 해법에서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법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 반면 이방카 보좌관은 최대의 압박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ensure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demilitarized. 만찬에 앞서 35분간 진행된 접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됐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이 접견을 비공개로 요청했는데 대북 메시지도 포함된 걸로 보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방카 일행은 오늘 올림픽 경기를 관람한 뒤 내일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남승무. 내일 올림픽 폐회식에 맞춰 내려오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 측면에서 봐달라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유가족들과 보수 정치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천안함 유족회와 예비역 전우회는 김영철 방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주범이라는 게 표시가 안 됐다고 그런 어떤 하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정부 그 고위 당국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가족들 심정이 너무 갈갈이 찢어지고 진짜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북한군의 1등 괴수 폐막식 참석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오는 2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영철 방남을 철회하라는 보수층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자 국정원과 통일부는 방남 수용의 이유를 밝히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 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군사 당국자 접촉 때 북측 대표가 김영철이었지만 천안함 논란이 없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김영철은 남북관계 개선, 특히 비핵화를 협의할 책임 있는 인물이라며 대승적인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SBS 최고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알고도 혹은 모르고 해왔던 행동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는 용기를 낸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배우 조재현 씨, 오달수 씨, 소나무 시리즈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씨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배우 최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조재현 씨 인물 정보와 함께 언제 터지나 기다렸다며 변태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투, 위드유라고 적었습니다. 공연장을 소유한 연극 제작자이자 유명 배우가 여배우와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으로 조 씨를 지목한 걸로 보입니다. 조 씨는 실제 대학로에 공연장을 갖고 있고 극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 씨 소속사는 상황을 파악 중이며 정리되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오달수 씨도 20여 년 전 연극판에서 성추행을 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나무 시리즈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씨도 성추행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예대 졸업생 여러 명은 배 씨가 교수 시절 수업 시간에 학생들 엉덩이를 만지고 술자리에서 신체를 만지며 술을 따르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배 씨 측은 해당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사과문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그계에 만연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은 10년 전 대학로에서 신인 개그맨이었는데 당시 여자 개그맨들이 상습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고발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네, 이렇게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해명도 진솔한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우섭 기자입니다. 연극 연출가 오태석 씨는 일주일 전 SNS에서 구체적인 성추문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재직하던 대학에서 강의가 폐지되고 징계까지 앞두고 있는데도 침묵합니다. 오 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 목화 사무실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혹시 오 대표님은 어디 계신가요? 자택이 되시겠죠. 저도 핸드폰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은 시인도 공식 해명이나 사과가 없습니다. 여론 악화로 자신의 전시 공간이나 작품들이 정리될 위기에 놓였는데도 작가회의 상임고문에서 사퇴할 뜻을 전한 게 그가 보여준 행동의 전부입니다. 저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주고받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묻기도 어려운 일들이고요. 이윤택 씨는 그나마 공개석상에 섰지만 성폭행을 부인하며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관해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설령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침묵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구구한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명쾌하게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와 관련된 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예술을 사랑했던 팬들의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심호섭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에선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고 놀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는 윤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미아역 근처 도로에서 61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버스기사와 승객 등 4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승합차에서 119 구조대가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 2교 근처에서 56살 송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송 씨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송 씨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고 놀라
급히 운전대를 틀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56살 장모 씨가 쓰레기 수거 차량의 컨테이너 유압 장치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쓰레기 수거 차량의 컨테이너 교체를 위해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대량 실직 위기를 불러온 한국 GM이 미국 본사에 갚아야 할 돈이 7천억 원 정도입니다. 미국 본사가 이 돈을 돌려받는 걸 한 달 정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곱이 넘긴 건가 싶기도 한데 본사가 한 달 뒤에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밝히지 않아서 회사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노조원들의 피켓 시위 속에 한국 GM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GM 본사는 한국 GM이 빌린 2조 9,700억 원 가운데 이달 말 만기가 다가온 7천억 원의 회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실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겁니다. GM은 특히 채권 만기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부평공장 담보 설정 요구도 철회했습니다. 유사시 한국 GM 공장과 부지를 미국 본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한 겁니다. 산업은행 측 이사들은 보류가 아닌 확실한 만기 연장과 함께 4.8%에서 5.3%나 되는 높은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GM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이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경영실사 결과를 살펴봐야 하고 GM 본사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한국 GM 노조원들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부실 경영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올해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 등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사측과 총력 투쟁을 결의한 노조의 줄다리기도 회색 논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공기가 다소 탁합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인데요. 중북부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 들어 중부지방은 차츰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남부지방으로는 종일 매캐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이렇게 안개가 남으면서 시야가 흐릿할 수는 있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죠. 현재 기온 서울이 영상 1.2도로 어제보다 살짝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상 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박차가 트럭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트럭 앞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나옵니다. 불법 좌회전하려고.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죠. 저 앞에 가고 있는 2차로의 트럭이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오고 우측 깜빡이를 켭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저 빨간 차가 어이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빨간 차의 보험사는 아니 좀 속도 좀 천천히 오지 그렇게 빨리 오면 어떡해요. 항상 차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방어 운전을 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당신에도 잘못이 있어요. 80대 20이에요. 불박차 운전 들어가면서 갑자기 쑥 튀어나오는데 안 보이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곳 도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중앙분리대가 있죠.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은 대체로 제한 속도가 70 또는 80km입니다. 불박차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죠? 트럭은 우회전하기 위해서 깜빡이 켜고 그러기 위해서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브레이크 등 들어온 거 그것에 신경 쓰면서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게다가 저 앞에 신호등 있죠? 신호등에 녹색 신호예요. 그럼 불박차를 가면 돼요. 여기서 불박차가 속도를 줄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 차는 그 사이 탄력봉과 탄력봉 사이 저기 공간이 좀 넓죠. 저길 뚫고 좌회전 하려다가 부딪힌 사고인데요. 불박차로서 거기를 뚫고 나온 차가 있으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그쪽으로 차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까지 생각해야 되나요? 중앙분리 탄력봉이 있다는 것은 차가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차가 나타났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나타났을 때 불박차가 멈출 수 있을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가고 있죠. 언제쯤 보이냐면은 바로 이때인데요.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15m,
20m 안 되죠.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너무 갑자기 튀어나왔죠. 중앙분리 탄력봉이 있는 곳을 뚫고 오는 차가 있으라고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입니다. 우회전해서 직진을 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차랑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가는 검은 차는 1차로까지 돌고 있는데 아이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나는 그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유턴하는데 당신이 거기서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당신 신호 위반이야. 당신이 100% 잘못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자, 불박차가 우회전하기 전에 저 앞에 신호도 뭔가요? 녹색 신호죠? 녹색 신호라는 것은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불박차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회전을 딱 했더니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횡단보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시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지금 보행자가 없어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불박차를 갈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맞은편에서 유턴한 차. 그 차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유턴하라고 돼 있으니까 나 정상적으로 유턴했다. 둘 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로를 못 본 거죠. 서로를 믿은 거죠. 우회전한 차는 내가 가니까 유턴한 차가 천천히 들어오겠지. 유턴한 차는 내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니까 우회전한 차가 멈춰주겠지. 서로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진 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둘 다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50대 50에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50대 50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유턴한 차는 섰다가 출발하죠. 불박차는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섰다가 출발하는 차는 조금만 한 1초만 늦게 가도 돼요. 근데 뭐가 급하더니 휙 돌면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하고 정차 후 출발 차량하고 부딪히면은 정차 후 출발 차량에게 잘못을 더 크다고 보죠.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봐서 유턴차 60, 우회전차 40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 베스트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것도 유행할 수 있을까요? 키보드와 전자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지며 활력 넘치는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연주자의 생김새가 모두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설마 전부 쌍둥이는 아니겠죠? 사실은 모두 한 사람입니다. 영국 요크셔에 사는 음악가인데 각각 수십 번에 걸쳐 모든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촬영한 뒤 컴퓨터 편집 기술을 더해서 완성했다고 하네요.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듯 혼자서 이렇게 풍성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밴드만큼은 절대 혼자서 못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요리 시간인가요? 초콜릿을 녹여 열심히 뭔가를 만듭니다. 틀에 넣고 굳혔다가 부지런히 다듬는데 이게 뭔가요? 주방용 칼입니다. 일본의 영상예술가가 만든 건데요. 놀랍게도 성능 또한 진짜 칼 못지않습니다. 오이가 잘릴까 싶은데 와, 아주 깔끔하게 잘리네요. 보통 초콜릿은 발렌타인데이처럼 달달한 마음을 전할 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양의 초콜릿을 선물한다면 나름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2인조 도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황당한 현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둠이 내리깔린 중국 상하이의 한 거리, 후드티를 입은 2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어슬렁거리는 게 딱 봐도 수상하죠. 슬금슬금 상점 앞으로 걸어와 준비해온 벽돌을 집어던져 문을 깨려고 하는데 어머, 그만 실수로 공범을 맞췄습니다. 충격이 컸던 모양인지 고꾸라져선 쉽게 깨어나질 못하는데요.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에서 황당함과 허탈함이 묻어나네요. 현지 경찰은 폐쇄 회로에 포착된 이 어수룩한 범죄자들을 수배하고 시민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위에서 열심입니다. 물에 공기 매트를 띄워놓고 그 위에서 동작을 하는 신종 운동법입니다. 영국 북동부 노버섬랜드에서 선보인 건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바닥처럼 일반적인 환경일 때보다 코어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더 높은 열량 소모와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글쎄요. 얼핏 보면 운동이 아니라 몸 개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익숙해지려면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주인을 바라보고선 고양이 한 마리 갑자기 팔을 치켜들더니 까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놓인 고양이 장식품을 보고 따라하는 건데 아무래도 주인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은가 보죠. 이런 것쯤은 거뜬하다는 듯 제법 그럴듯하게 흉내냅니다. 동물 중에서 고양이가 침팬지 다음으로 지능이 높다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창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진 컬링 경기 보시면서 환호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 라이벌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사상 첫 결승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은메달을 확보한 대표팀은 내일 아침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컬링 구호의 대명사가 된 영미, 그리고 대표팀 최고 스타가 된 김은정을 응원하는 플래카드까지 강릉 컬링 센터를 가득 메운 관중의 열기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 길을 받아 대표팀은 첫 엔드 대거 석점을 뽑아내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줄곧 앞서 나간 대표팀은 6대4로 앞선 7엔드. 일부러 점수를 얻지 않고 남은 짝수 엔드를 후공이 되게 하는 전략을 선택해 무난히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7대6으로 쫓긴 10엔드, 주장 김은정이 마지막 샷을 실수하며 동점을 허용해 연장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예선전에서 일본에 졌던 악몽이 떠올라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드로우 샷이 관역 중앙에 안착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해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샷은 절대 드로우 샷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엔 내가 이걸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담담하게 가서 샷을 했는데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에 서력한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 출전한 모든 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 컬링 역사를 새로 쓴 팀킴은 일요일 오전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을 노립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선 값진 메달이 나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남자 1000m에만 출전하며 모든 걸 쏟아부은 김태윤 선수가 폭풍 같은 질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남녀 매스 스타트 경기가 이어집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18개 조 가운데 15번째 조로 경기에 나선 김태윤은 출발 총선과 함께 힘차게 빙판을 지쳤습니다. 초반 200m 기록은 그때까지 뛴 선수들 가운데 4위였지만 갈수록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1분 8초 2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김태윤은 당당히 중간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후회 없는 질주를 마친 김태윤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이후 남은 3조에서 네덜란드의 키얼트 나이스가 1위,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이 2위에 올랐고 동메달을 차지한 김태윤은 코칭 스태프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메달을 따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4년 전 소치올림픽에서 32위에 그친 김태윤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넘어지는 부름으로 탈락한 이후 평창올림픽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스케이트 날과 주법까지 모두 바꿨고 강릉 입성 이후 물은 빙질에서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해 3kg이나 감량하는 노력 끝에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체중 조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안 먹은 만큼 메달을 땄다고 생각합니다. 빙속 대표팀이 지금까지 총 5개의 메달을 따낸 가운데 오늘 밤 남녀 매스 스타트에서 추가 메달이 기대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잠시 뒤 9시 반부터 우리 봅슬레이 대표팀이 남자 4인승에 도전합니다. 연습 주행 성적도 좋았고 이번엔 첫 번째 순서로 깔끔한 노면에서 달릴 수 있게 돼서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파일럿 원윤종과 푸시맨 서영우, 전정린, 브레이크맨 김동현으로 구성된 4인승 팀은 연습 주행에서 2차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힘을 아끼기 위해 출발할 때 전력을 다해 뛰지 않아 30m까지의 스타트 기록은 14위와 13위로 쳐졌지만 원윤종의 매끄러운 주행으로 2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구간 기록을 보면 더 고무적입니다. 까다로운 초반 구간을 얼마나 잘 빠져나왔는지 보여주는 4번부터 6번 커브까지 구간 기록과 마의 9번 커브가 포함되어 있는 7번부터 11번 커브까지 구간 기록이 2번 모두 1위를 찍었습니다. 평창 트랙의 최대 난코스이자 승부처를 29개 출전팀 가운데 가장 잘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긴장감도 조금 덜해지는 것 같고 차분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4인승 시합 때는 정말 모든 걸 쏟고 싶습니다. 트랙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마지막 순서로 출발했던 2인승 1차 레이스와 달리 이번에는 첫 번째로 주행하게 돼 부담을 덜었습니다. 봅슬레이 4인승에서는 월드컵 5위가 역대 최고 성적이지만 이번에 새로 구성된 4인승 팀은 팀워크로 똘똘 뭉쳐 기적의 레이스에 도전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매일 아침 다양한 올림픽 소식 전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폐회식인 내일까지 우리 선수단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평창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서울 목동 스튜디오에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이 어느새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막식 참석을 위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송성미 특파원이 제재안 내용과 왜 이 시점에 이런 제재안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수단체들이 집결한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I do want to say, because people have asked, North Korea, we impose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비슷한 시각 백악관에선 문우신 재무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독자 제재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미의 파나마까지 9개 나라 선적의 선박 28척과 해운 및 무역업체 등 56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차례 제재로 지목된 선박 26척을 한 번에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유엔이 금지한 석유와 석탄을 공해상에서 배로 옮겨 실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적발됐습니다. Our actions target shipping and trade companies, vessels and individuals across the world who we know are working with North Korea's behalf. 재무부는 전 세계에 해상 운송 경보도 함께 발령해 북한과 불법 거래 시 미국이 직접 응징하겠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평창 올림픽 직전에 이어 이방카 보좌관 방한 기간에 이뤄진 2차례 미국의 제재는 북한에게 올림픽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한국에 온 이방카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끈끈한 한미 동맹을 다시 확인했지만 대북 해법을 놓곤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대북 관련으로 추정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도 전달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갑시다라는 한미 연합사 구호로 끈끈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e go together. 그 구호대로 한미 양국이 영원히 함께 갈 것입니다. 이방카 보좌관도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을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화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reaffirm both our joint values and strategic cooperation as partners and allies. 다만 북핵 해법에서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법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분자를 완화시키고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 반면 이방카 보좌관은 최대의 압박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ensure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demilitarized. 만찬에 앞서 35분간 진행된 접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됐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이 접견을 비공개로 요청했는데 대북 메시지도 포함된 걸로 보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방카 일행은 오늘 올림픽 경기를 관람한 뒤 내일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주말에도 미세먼지는 쉬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이고요. 중북부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중부지방은 오후 들어서 농도가 차츰 낮아지겠지만 남부지방으로는 종일 매캐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낮 동안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지만 이 안개가 남아서 시야가 흐릿할 수 있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죠.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상 6도로 평년 수준만큼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